자, 형상 모델링 검토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잠시 첫 시간에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직선에 대해서 실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스케치 도구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다고 다르게 카티아는 항상 기본이 대충 그려놓고 그를 제약 조건을 주면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제약 조건 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금 움직여 있는 얘가 제약 조건 툴바입니다. 제약 조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선을 끊는 거는 자, 이렇게 뭐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다건 다른 점은 뭐냐니까 직선을 그었는데 직선이 명령어가 한번 클릭하고 끝났습니다. 어떻게드에서는 계속 명령어가 먹게 되죠. 그런데 카티아에서는 항상 모든 명령어는 한 번에 끝난다. 그런데 여러 번 하고 싶을 때는 원하는 명령어에 가서 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찍고 이렇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토캐드처럼 끝점이 연속해서 먹지 않습니다. 항상 연결하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정의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침 하는 작업을 대략 임의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런 표시가 떴습니다. 이 표시의 의미는 뭐냐니까 이 표시가 사실은 이렇게 제약 조건, 지오메트릭 제약 조건이 토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니까 수직이란 말입니다. 수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의 표시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더 직선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는 거죠. 또 긋고 이렇게 긋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고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이 맞지 않다. 맞춰야 된다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 명령어를 여기 있는 명령어를 더블 클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하는 값은 임의적으로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는 이거는 50으로 하고 싶다. 50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지금 제약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값을 변화시키면 전체가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제약 조건이 안 걸리면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넣어주고 50 넣고 싶은데 40이죠. 일단 뭐 다 같이 넣고 한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저희 값도 이렇게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값은 줄 필요가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를 정의를 해줘야 되죠. 원점과 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시면 전체가 초록색이 되었으면 이제 충분히 제약 조건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는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입니다. 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조건을 한번 더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성 명령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지금 50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40, 30에 40이 들어있는데 이쪽 왼쪽에서 여기 치수를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치수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보라색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의 의미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초록색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초록색의 의미는 제약 조건이 이제 과하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줄 필요가 없겠죠.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는 지워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수정하는 방법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50, 50, 자, 이렇게 값을 변화시켜 나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40으로 하고 싶다, 30으로 하고 싶다, 30. 자, 이렇게 하면서 형상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전체를 맞춰 나갑니다. 맞춰 나가는데 이렇게 직선 명령을 써도 되고, 이렇게 아까 하는 게 싫다. 다 지워가고 있습니다. 싫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저번 시간에 배웠는 프로파일 툴 봐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모양을 마치 오토캐드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을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모양이 아까 비슷하게 떨어져서 해야 되죠. 떨어져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제약 조건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약 조건을 이렇게 걸고, 자, 아까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게 하나 안 걸렸네요. 안 걸린 이유가 뭔가 부족한데, 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까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색깔이 초록색이 다 안 되더라도 그냥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처럼 50. 이게 안 걸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값이 0이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는 이제 걸렸습니다. 50 주면은 위로 움직이게 되죠. 얘는 30으로 하면은 이제 내려오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50으로 늘리면은 자, 이렇게 되든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일단 아니면은 얘를 잡아야 되죠. 얘를 30으로 하고, 그렇죠? 얘를 50으로 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라인을 쓰든지 라인 선분말을 쓸 경우에는 프로파일 툴바에서 프로파일 명령을 쓰든지 해서 지금 현재 이 경우는 프로파일만 가지고 명령어만 가지고 직선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선이 아까 이렇게 껐다. 맞아, 그죠? 이렇게 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보고는 내가 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약 조건에서 자, 얘하고 얘의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해도 자, 걸고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좋다면 이 길이까지도 그려야 되는 길이는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나는 40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수평으로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굳이 거기서 안 넣더라도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명령을 이게 이제 직선을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직선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직선은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는 무한선입니다. 무한선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자, 이 무한선을 클릭하는 순간에 스케치 도구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케치 도구창에 자, 이렇게 듭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모양을 보시면은 자, 얘는 어떤 모양입니까? 얘는 수평 모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뭡니까? 수직 모양입니다. 그렇죠? 수직. 근데 얘는 뭐죠? 이거는 사용자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 종류의 무한선이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토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토글이 여기에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그럼 지금은 수평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이번에는 수직입니다. 수직을 바꿔볼게요. 바꿀 때는 여기를 명령을 클릭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수직, 수평. 그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명령을 클릭을 하시고 세 번째 사용자 정의. 자, 사용자 정의는 보통은 한 점 바꾸면 얘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보입니다.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각도가 나와 있죠. 각도는 앞에 거는 무한선은 사실은 H와 V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고 싶으면 탭을 쳐라. 키보드에 탭. 잠시만요. 탭 잘 안 먹네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45도로 하고 싶다. 해주면은 자, 하나 끊고 45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무한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선은 잘 사용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카티아에서는 오토캐드에서는 X라인을 좀 제가 기억에는 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카티아에서는 X라인을 그렇게 무한선을 잘 사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기존 캐드 같은 경우는 무한선을 몇 개 꺼놓고 그 다음에 옵셋 한 다음에 옵셋 해가지고 형상을 맞춰 나가는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트림으로 쫙 잘라내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뭐 아까 기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약 조건 좋고 제약 조건을 이렇게 손질해 가기 때문에 무한대의 선보다는 유한한 선으로 가지고 작용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쌍접점선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곡선이나 호, 원에 두 개의 곡선이나 호, 그러니까 호와 곡선, 곡선과 곡선, 호와 호, 원과 원, 원과 호 이렇게 됐을 때 하여튼 그런 조합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접하는 직선을 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원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하기 전에 먼저 작업으로서 먼저 필요로 한 원 두 개를 임의로 그린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원에 원하는 방향의 대략적인 부분을 선택한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례는 이렇게 합니다.
이미 두 개를 끄고 그 두 개의 원의 대략적인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 두 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접하게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니까 이렇게 하나 접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접하게 하는 것을 긋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그어야 되느냐? 첫 번째 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지점을 긋는 게 아니고 대략 이 부분은 대략 이 근방에 어디라도 그으면 됩니다. 왼쪽에 이 부분에 선택해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선택해도 됩니다. 이 부분 선택해도 되고. 그럼 밑에 거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이 공간 안에, 이 범위 안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집선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두 개를 자, 제가 뒤에를 찍겠습니다. 먼저 위에를 접하는 것을 자 뒤쪽을 할게요.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대략을 선택을 해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겠습니다. 안쪽, 자 안쪽 이렇게 합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번에는 선을 어떻게 긋고 싶으냐니까 그럼 두 개 다 이렇게 긋고 싶다. 두 개 다 이렇게. 그럼 두 개 다 이렇게 끄면은 어느 부분 선택해야 됩니까? 자, 이 부분 선택하고 이 부분 선택하고. 그렇죠? 밑에 것은 자, 이 부분 선택하고 이 부분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원 긋던 대략적인 이 부분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대략, 그렇죠? 대략, 자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네요. 대략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치우는 거는 지금이라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명령어가 자르는 명령입니다. 여기가 자르기입니다. 자르기 명령인데 이 아이콘 밑에 보시면은 뭐가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 이 명령어 치우기가 있습니다. 치우기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르기는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캐드의 트림. 그래서 트림을 쓰는 것이 편한가 아니면은 얘가 편한가 하는 것은 뭐 한번 보시면서 그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겠죠. 저 안에 들어가면 이때 있죠. 처음엔 자르기고, 그죠?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잘라집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쌍접점선에 해당됩니다. 쌍접점선. 자, 그 다음에는 이등분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겠죠. 교차하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을 각도에 대해서 이등분하는 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직선 두 개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꽂고 이등분을 먼저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도가 몇 도냐? 93도네요. 편하게 쉽게 하겠습니다. 그럼 90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90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안에 그어지는 선은 얘를 하고 45도가 되죠. 자, 45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얼마냐? 45도라는 거죠. 그때 보시면 여기가 뭡니까? 보라색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값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45도를 지우든지 90도를 지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었습니다. 이 방향이다 보니까 이쪽 선택하고 이쪽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래서 값을 한번 보시면은 자, 얘가
이것도 90도네. 90도니까 90도 되겠죠. 당연히. 자, 내가 원하는 방향은 자, 이쪽으로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럴 때는 뭐 방향은 왼쪽 오른쪽 관계없습니다. 이쪽 선택하고 이쪽 선택하면은 이 사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선택 이렇게 하시면은 2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normal to curve 선, 곡선의 수직인 선, 곡선. 원도 곡선이죠. 원을 하나 꺼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끄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고,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명령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수직이 되죠. 수직이 되고, 여기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어진 얘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니까, 자, 이 선의 의미는 접선 방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의미는 자, 어떻게 됐냐니까, 지금은 원이죠. 곡선이나. 자, 의미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의미도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접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끄면은 사실 이렇게 끄면은 이거는 뭡니까? 같은 방향에 계서 같은 길이가 됩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하나가 빠졌는데 직선을 오토캐드에서는 자 아까 처음에는 자 이렇게 선 두 개를 하고 여기를 이등분선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세접점 원 이런 거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카티아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접하지 않을 때 이 두 개를 이등분하는 게 되느냐. 오토캐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했습니까? 카티아는 항상 선을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을. 그래서 자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 되십니까? 이등분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보시면은 각도가 27.231. 두 번째 27.231.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보면은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아까 자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르기. 여기 자르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다시 자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있고 자르기는 트림이라 했습니다. 근데 오토캐드에서는 트림이란 건 뭐죠? 만약에 선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트림을 하기 어려운데 카티아에서는 제가 말했죠. 항상 연장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지가 알아서 연장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도 되고 여기 자르기는 자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명령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연장이 되죠. 정확하게 만나는 게 보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동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짧다고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항상 연장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